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소추의 문헌적 의미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재판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헌법 제정권자가 왜 이런 헌법 규정을 넣었는가? 그건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은 사면권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나라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또 하죠. 네.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특수지임입니다. 물론 법 안에서. 네네. 근데 우리 헌법 안에서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 84조를 만든 이유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일들 때문에 예. 국가의 대사가 그르쳐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딱 그게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지금 공직선거법 많이 뭐 유죄다, 무죄다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요? 하나로. 예. 뭐 그게 국토교통부였나요? 그 공문을 준 것이 협박 수준이었다 아니다. 그게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고 물러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그 협박이냐 압박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네. 그런 일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못한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국가적으로도 안 맞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면 나라 꼴 어떻게 되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만다행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민생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그걸 헌법 제정권자도 결단을 내리고 헌법에 조항을 넣은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추가 입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헌법 84조에 의해서 네. 재판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네. 헌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재판을 못 해요. 재임 기간 동안은 못 합니다. 네. 만약 꼭 재판을 해야 한다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작년 초순경이었나요? 중순경이었나요? 그 계엄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오, 예.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이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님이 오시고 예. 또 저도 그 발제자로 가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예. 서로 의견을 피력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헌법 84조의 문헌 해석상 예. 소추라 함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공소 유지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네. 왜냐하면 법률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다.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우재준 의원님은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는 하셨는데 그날 오셨던 예.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모 교수님께서 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혹시나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예. 교수님께서도 김상국 의원 말이 맞다. 저 헌법 해석상으로는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말씀을 주셨고요. 국민의힘 간담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마친 다음에 우재준 의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던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돼? 해석이 안 되지 않아? 하니까 네. 법률적으로 해석은 그런 게 맞다고. 근데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거는 법의 문제지. 그럼요. 법률의 문제죠. 뭐 정치로 이걸 왜곡한다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이건 뭐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르죠. 그건 형사소추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발목 잡게 하지 말라. 이건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입니다. 네. 이거를 달리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이제 개정되기 전에 법원의 해석으로 헌법 제84조의 해석론으로 우리는 재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다수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우 의원 너 민주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정확히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봐 하길래 저는 그래요. 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에 헌법 84조에 이미 나와 있고요. 헌법 84조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합헌적인 행동인데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으면 윤석열처럼 예. 그러면 당연히 멈춰야죠. 벌 받아야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충실하게 해줘야지 그게 국익에 맞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도 이제 여러 군데 토론회 가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재판 정지를 넘어서 가지고 검찰이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 신인도라든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줬다면은 재임 중에 기소를 해도 안 되지만은 재임 전에 이미 기소한 상태였다면은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되고 목을 풀어야죠. 네. 뭐 그거는 물론 이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소추는 기소다 뭐 이렇게 그 재판을 예. 정지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지 이거는 네. 뭐 추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 다른 걸로 발목 잡게 해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에요. 헌법재판소 헌법 만들 판례도 있어. 때 예. 헌법 만들 때 그래 헌법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 헌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헌법을 부인하겠다. 이것도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헌법 84조 문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헌법 84조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이건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